안녕하세요, 헤이맨입니다. 앞으로 현대차와 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올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알아봤고요. 절대로 해당 담당자를 이 영상에 출연을 시켜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걸 양해를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첫째, 현대나 기아는 현재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나요? 회장님이 딱 명령을 내렸어요. 올해 안에 무조건 오픈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기아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중고차업이나 관련업을 해오지 않았던 업체들은 관련 업계에 있는 핵심 인물들을 쭉쭉 스카우트를 해서 그 업계에 갖다 놓은 게 일반적인데, 기아자동차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아는 무슨 카에서 조금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미 그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앞으로의 중고차 시장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현대는 그거보다는 발이 약간 느린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우려된 건 뭐냐면, 과거에 무슨 메이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약간 그 대기업인 회사가 중고차를 하고 싶어서 중고차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제가 잠깐 원주에 갔다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굉장히 특이한 회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차량 등록증만 넣으면 그냥 바로 통장으로 돈이 꼽히는, 그렇게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야,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차도 안 보고 차량 등록증만 넣으면 바로 돈이 들어온다? 이건 좀 쉽지 않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리고 그 이후로 한 1년 정도 후에는 그 대기업은 그 업계에서 이제 아예 발을 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현대나 기아가 들어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이 중고차 부분이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한 1, 2년, 2, 3년은 어느 정도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긴 한데요. 이미 저 윗선에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손해는 감안해, 10억 단위가 아니라 100억 단위 손해는 일단 안고 간다, 이 개념으로 출발을 한다고 하니까요. 대기업이 들어와서 초기에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금방 어느 정도 시장에 적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두 번째로는 오픈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말만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 오픈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지금 당장 중고차를 사든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그들이 오픈했을 때 중고차를 사든. 원래 가게도 처음에 오픈하면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오픈할 때는 나름대로 이제 막 껴준다고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서비스도 주고 이러면서 초기에 이 소비자들이 꿀을 빨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픈 시기가 중요한데, 이 오픈 시기는 대략 10월 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도 한 10월 말 정도 보고 있고요. 기아도 10월 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그럼 과연 이 현대나 기아는 어디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냐? 경기도에 오토허브라는 자동차 매매 단지가 있어요. 거기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경기도의 오토허브를 찾아간다고 해서 어떤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번째로, 매입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게요. 차를 매입을 해야 차량을 팔 텐데 매입을 못하면 차를 못 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현대나 기아는 신차 영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신차 영업소를 통해서 차량을 매입을 하고요. 신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고객에 한해서는 어떤 특별한 인센티브나 어떤 프로모션이나 이런 걸 제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차량을 구입하는 그런 방법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기존에 차량을 매입하러 가가지고 중고차 딜러들이 막 협박을 하거나 거짓말을 치거나 영업을 하거나 이런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얼추 80명 정도가 전국적으로 조직이 돼 있는 국가공인 진단평가사들을 통해서 차량을 검차하고 거기서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는 거 없이 정확하게 차에 대한 것만 가지고 차량을 매입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차량을 매입하게 되면 조금 더 비싼 금액의 차량을 매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차량 판매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요, 10월 말 이후인 한 11월 정도에 판매를 하시면 아마 현대기아에서 좀 더 높은 금액에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로, 현대나 기아에서는 과연 어떤 중고차를 팔까요? 5년에 10만 킬로 이내의 차량만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5년에 10만 킬로 이내의 차량만 판매를 하게 되면 현대나 기아는 좋은 차량만 판매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나 기아가 사가지 않은 5년에 10만이 넘는 차량을 일반 중고차 딜러나 중고차 매매상들이 가져와서 판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쪽은 좀 더 고장도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미지가 안 좋아질 수 있고요. 현대나 기아는 5년에 10만 이내, 이때는 솔직히 그 고장이 많이 안 나죠. 이런 차량만 가져와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중고차에 대한 이미지는 대기업은 좀 더 높아지고 일반 중고차 매매상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드는 바예요. 또한 현대나 기아를 통해서 5년에 10만이 넘는 차량을 판매를 하게 되면 이 현대나 기아에서는 이거를 고객한테 파는 게 아니라 중고차 딜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판매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그래, 그 차량을 판매를 해놓고 이제 보증을 얼마나 해줄 거냐. 아무래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가장 바라는 거는 이 중고차에 대한 품질 그리고 보증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떤 식으로 보증을 해줄 거냐라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요, 일반적인 브랜드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3년에 6만 킬로까지 모든 부품을 다 보증을 해줘요. 그리고 5년에 10만까지는 엔진 미션만 보증을 해주죠. 하지만 현대나 기아를 통해서 구입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만을 더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사러 가서 이게 4년에 8만이라고 하면요, 1년에 2만을 더 주니까 5년에 10만까지 전부 다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다 보증이 가능합니다. 문고리 부러진 것부터 시작해서 어디 뭐 라벨 떨어진 것까지도 전부 다 보증을 해주니까 이건 정말 큰 메리트예요. 거의 중고차를 새 차처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중고차 구입하고 나서 가장 걱정되는 게, 말로는 이제 5년에 10만까지 보증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엔진이나 미션 부분도 그렇고 점화 계통이나 아니면 흡기 계통, 배기 계통, 어떤 터보 차저 계통, 이런 고가의 부속들이 있는 계통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제조사 보증 기간인 3년에 6만이 끝나면 이게 아주 애매했어요. 돈도 정말로 많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을 1년에 2만 킬로까지 보증을 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차가 뭐냐면 제네시스 계열이랑 K9을 좀 보세요. 일반적으로 제네시스는 5년에 10만까지 전부 다 보증해주고요. K9은 5년에 12만까지 전부 다 보증을 해줘요. 근데 이런 차량을 현대나 기아에서 구입하시게 되면 그거 역시도 플러스 1년에 2만을 추가로 올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보증을 우리가 어디에서 받아야 될까요? 일반적인 중고차를 구입하고 나서 보증을 받으려고 하면 막상 보증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각 정비소나 뭐 검사소 별로 뭐가 되니 안 되니 이 다툼이 너무 많고 굉장히 피곤하고 귀찮았잖아요. 근데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전국 체인망이 있는 오토큐나 블루핸즈를 통해서 수리를 100% 해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토큐나 블루핸즈의 이 인력들이 추가로 이제 정비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비 지회랑 지금 어느 정도 업무량이나 금액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 과연 그러면 품질은 어떠냐? 상품화는 뭐 새 차같이 나올 거냐? 이게 중요한데 기아나 현대에서는 그래, 이름값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검수 기준 역시도 신차에 준하는 검수 기준을 적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타이어 역시도 모든 중고차에 새 타이어를 껴서 나갈 계획이라고 하고 있네요. 타이어도 브랜드가 없는 게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타이어를 껴서 나갈 생각이라고 해요. 여덟 번째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중고차에 대해서는 정비 이력이랑 사고 이력도 100% 공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 디테일한 정비 이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것도 이제 계획 중이고 조율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비대면으로 자동차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 차량을 최소한 한 번 정도 타보고 싶고 경험을 해보고 싶은 유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향후 이제 화성이나 평택이나 이런 데 거점을 만들어서 직접 시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홉 번째로, 이렇게 소매 시장이 변하고 오는데 과연 헤이맨은 앞으로 망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고차의 소매시장 부분이고요. 저희 헤이맨이 하고 있는 중고차 도매시장, 자동차 경매시장은요, 전혀 그 어떤 영향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만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모카
여기가 이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1년에 판매하는 보증 상품 한 50만원, 60만원 되거든요. 이 보증 상품 역시도 수익이 상당했다라고 들었는데 이 모카에서는 아마 그걸 보증 상품을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게 되면 이것도 또 애매해지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차 팔 때 주로 많이 이용하는 이 땡땡땡 이 딜러가 있는데, 이 땡땡땡 딜러를 통해서 차량을 판매를 해왔다라고 하면 이번 기회에 기아나 현대를 통해서 차량을 판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중고차 시장은 파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신차 같은 경우는 연 300만 대 정도고, 중고차도 얼추 그 정도 되고요. 중고차 수출은 뭐 한 4, 50만 대 정도 되는데, 이 정해져 있는 파이를 계속 이렇게 업계가 들어와서 나눠먹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기존에 있는 업체는 무조건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되면 결국은 누가 좋아지냐? 좋아지는 건 소비자가 제일 좋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